진짜요? 좋습니다. 그럼 차례대로 새 배우님들 모두 관객들을 만나는 자리에 대해서 따뜻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공승현 배우님부터 이렇게 순서적으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배우 공승현입니다. 따뜻한 5월 이렇게 날씨 좋은 날 여러분들 만나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요. 영화제들 잘 즐기고 계신지 너무 궁금하고 오늘 즐겁게 이야기 나누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실 이렇게 가까이에서 소통할 수 있는 순간들이 많이 없잖아요. 근데 전주라는 곳에서 되게 아름다운 곳에서 같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가까이 제가 떨려서 지금 말이 없어요.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가까이에서 얼굴 보고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것 같아서 너무 고맙고 너무 설레는 것 같아서 재밌게 같이 즐기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장효림 배우님 또 인사 나눠주세요. 장효린이라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이렇게 공승현 배우 그리고 권석 배우 보러 와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 재밌게 하다가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분위기 너무 좋은데요. 너무 따뜻한 반응과 호응에 저도 같이 좀 힘이 납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가 좋은 영화 소개시켜줘인 한번 세 분에게 약간 좀 다소 심오한 하지만 이제 여러분의 취향을 좀 들여다보는 질문을 남겨보고 싶습니다. 혹시 이제 볼 영화를 고를 때 나만의 그러니까 좋은 영화의 기준 뭐라고 좀 생각하시는지 공승현 배우님부터 천천히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좋은 영화의 기준이라는 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저희도 길을 걷다가 갑자기 어떤 글귀가 나한테 탁 걸리거나 음악을 듣다가 탁 걸리면 그게 좋은 책, 좋은 음악이잖아요. 영화도 똑같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한테 어떠한 조그만한 울림, 뭔가 잠깐의 뭔가 딱 던져졌을 때 그게 저한테 좋은 영화지 않을까. 여기 있는 저는 효린 배우의 지옥만세를 너무 좋아하고 권석 배우의 소울메이트도 너무 좋아하니까 그런 영화들이 좋은 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나의 기분에 따라서 딱 꽂히는 영화 그런 것들이 정말 좋은 영화라는 말에 너무 공감하고요. 이어서 그럼 변우석 배우님 좀 어떤 영화를 나의 좋은 영화의 기준으로 좀 삼고 계신가요? 저는 짧게 생각을 하면 1시간 반, 길면 3시간 정도의 영화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영화를 보는 순간에 제가 얼만큼 공감을 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공감하면 제 나름 기준으로 나한테는 되게 좋은 영화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특히 영화가 너무 신기한 게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 서로 다르게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볼 때 어떤 한 부분에서 공감을 할 수 있고 다른 부분에서 제가 즐겼던 부분을 다른 사람들도 즐길 수 있고 안 즐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각자의 생각들이 너무 다르게 볼 수 있는 게 영화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이 참 재밌고 그래서 영화를 더 찍어보고 싶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100명이 있으면 100가지의 감상이 있는 영화 이런 다양한 어떤 의견이 오갈 수 있는 영화를 좀 좋아하시는 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근데 모든 영화가 다 각자의 보는 시선이 다르기 때문에 죄송한데 질문이 뭐였죠? 영화를 볼 때 좋은 영화라고 삼는 그런 기준. 제 기준은 제가 공감을 많이 할 수 있는 영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도 항상 오랜 세월 동안 좋아하는 노트북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저는 사실 그 영화를 볼 때 되게 공감을 많이 했고 되게 감정적으로 좋았던 영화라고 생각해요. 노트북 너무 좋죠. 좋습니다. 이어서 방효린 배우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왜 나왔지? 하고 다시 깊게
보게 되는 영화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두 번 생각하게 하는 영화, 다시 생각하게끔 만드는 영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아요. 다시 곱씹고 싶어지고 다시 이제 좀 파헤치고 싶어지는 영화들, 그런 작품들이 굉장히 좋은 영화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깜짝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요즘에는 이제 영화 보는 방식에 있어서 실내파, 실외파 좀 나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제 좋은 장비를 두고서 홈시어터를 꾸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극장에서 좀 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세 분은 좀 성향이 어떠신지 궁금해요. 왜냐면 각기 좀 장단점이 굉장히 명확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저희 방효린 배우부터 이렇게 앞으로 한번 와볼까요? 예전에는 진짜 극장도 많이 가고 극장 데이트 그리고 막 되게 찾는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OTT가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집에서 보게 되는 경우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둘 중에 선택하라면 무조건 극장에서 보는 거를 선호하거든요. 극장에서 봤을 때만의 힘이 있고 큰 스크린으로 이제 배우들의 얼굴 표정이나 연기를 봤을 때 훨씬 더 짜릿한 것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영화관에서 나와서 또 카페로 가서 영화가 어땠는지 수다 떠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것 때문이라도 극장에서 보는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영화에서 파생되는 어떤 메시지를 나누는 행위들, 이런 뭔가 타인들과 교감하는 시간들,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집에서 보게 되면은 조금 집중을 덜 하고 보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근데 극장에서 이렇게 문을 딱 걸어 잠그고 다 같이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고 나와서의 그것도 저는 영화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화를 보고 나와서 같이 얘기하는 시간들. 그래서 네, 영화관에서 보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이번에는 또 변호사 배우, 어떤 성향이 좀 더 가까우실까요? 요즘에는 저도 집에서 많이 보긴 하는데, 사실 집이라는 공간이 너무 편한 공간이기 때문에 편하게 보긴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효린 배우님이 말한 것처럼 극장에서 큰 스크린, 그리고 다 어둠인 곳에서 스크린만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영화를 보면 조금 더 그 인물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영화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둘 중 하나를 고르자면 저도 영화관에서 보는 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 또 공승현 배우님 어떠실까요? 다들 생각이 비슷하네요. 네. 저도 요즘에는 영화를 집에서 편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집에서 최대한 영화관 같은 느낌을 내고 싶어서 막 엄청 큰 스크린도 사고 음향도 좋게 하고 안막 버튼도 해놓고 그렇게 해서 영화를 초반에는 엄청 많이 봤는데 그래도 영화관 가서 보는 것만큼 그 울림이 다가오는 정도가 다르긴 하더라고요. 저도 뭐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영화를 많이 보죠. 맞습니다. 모두 세 분 다 약간 좀 공통된 의견으로 극장을 선택해 주셨는데요. 특히 이제 전주영화제에 걸맞는 답변을 해주셨다.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영화 많이 봐주세요.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전주영화제와 함께한 새 배우의 각 작품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공승현 배우님께서는 이제 혼자 사는 사람들로 이번에 전주와 함께 하셨습니다. 실제로 혼자 사는 사람들로 전주와 좀 깊은 인연이 있으시죠? 약간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맞아요. 제 첫 장편 영화가 전주 영화제에서 먼저 상영이 되었고 또 좋은 반응이 왜 머쓱해하세요? 당당하게. 계속 얘기하는 게 너무 부끄러워요. 아니에요. 말씀해주세요. 반응이 많이 좋았어요. 영화가. 네, 영화제에서 제 첫 장편 영화인데 너무 감사하게도 다들 잘 봐주시고 해서 전주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그 인연으로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4년째 지금 전주를 계속 보고 있어요.
너무나 감사한 인연이고 그런 영화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알겠어요. 네. 혼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제 진아라는 인물은 회사든 집에서든 혹은 어디서든 이제 혼자를 가장 좀 편애하는 인물인데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는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가 이제 일면식 있던 이웃집 남자가 이제 혼자 고독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약간 마음의 파동을 얻게 되는 좀 현대의 얼굴을 좀 잘 그려준 작품이고요. 그러는 와중에 이제 신입사원이 이제 그 진아에게 좀 관계를 맺고 싶어하고 의존하고 싶어하는 이제 신입사원과 함께 이제 뭔가 앞으로 좀 나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좀 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혼자 사는 사람들이라는 작품이 좀 특별한 이유는요. 작품성 자체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좋기도 하지만 공승연이라는 배우의 또 다른 얼굴, 그동안 좀 잘 비춰지지 않았던 이면들을 잘 끄집어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작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전까지는 약간 밝은 TV 스타, 그리고 TV 드라마, 그렇죠? 그리고 이제 뷰티 모델 등으로 인식되었던 공승연 배우를 굉장히 진이 있고 깊이 있고 이런 이면까지 이런 표정까지 지을 수 있는 배우였나? 라는 점을 좀 잘 비춰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정작 이 작품의 어떤 의미를 배우님한테 좀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떤 의미로 남은 작품일까요? 혼자 사는 사람들은 정말 제가 연기를 함에 있어서 정말 든든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 자신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라고 다시 되돌아보게 되었고 또 양 어깨에 든든하게 혼자 사는 사람들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너무나 고마운 영화고 제가 배우로서 잘 나아갈 수 있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나아갈 그런 힘을 준 영화입니다. 좋은 디딤돌이 되었죠. 근데 처음에 뭐랄까 자주 보여줬던 이미지랑 좀 다른 인물이었는데 그런 시나리오를 처음 보셨을 때 고민되진 않으셨어요? 고민됐죠. 제가 여태껏 받아보지 못했던 캐릭터였고 제가 이걸 과연 표현할 수 있을까? 내 역량이 그게 될까? 또 영화를 처음 시작하는 건데 과연 이 인물이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안 빠지는 장면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오롯이 제 연기력으로 끌고 갈 수 있을까? 그게 가장 무서웠거든요. 그 약간 걱정을 좀 어떻게 좁혀나가셨나요? 감독님이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정말 많았고 이 인물의 연기함에 있어서 모르겠는 게 너무 많으니까 질문을 엄청 많이 했는데 그걸 다 풀어주시잖아요. 감독님이 그 격차를 다 줄여주셨고 그래서 용기를 얻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잘할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이 그 감독님한테 굉장히 많이 의지했다는 내용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이 말을 좀 돌이켜보면은 굉장히 어떤 부분에 빈틈이 있는지 어떤 부분에 조언이 필요한지를 굉장히 명확하게 파악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공승연 배우가 굉장히 시나리오를 명료하게 좀 봤다라는 점을 좀 알 수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궁금하기도 해요. 사실 이 영화 자체가 이제 혼자 사는 거에 대한 어떤 외로움, 고독 이런 지점들을 짚어주는데 사실 혼자 있는 거 되게 재밌잖아요. 너무 자유롭고 좋고 그렇다면은 이제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혼자 잘 살아가는 건 무엇일까? 라는 그런 질문을 좀 떠안게 되는데 공승 배우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혼자 잘 살기 위한 어떤 방식, 자기만의 방식 혼자 해야 좀 의미가 있는 것. 이 질문을 그 혼자 사는 사람들을 하면서 많이 받았었어요. 네, 영화가 개봉했을 때. 그때는 제가 아마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게 배우들이 아무래도 정말 다들 아마 그럴 거예요. 다 각자 그 인물로 항상 생각하고 그 생각만 하기 때문에 그 인물이 저도 많이 들어가니까 저도 약간 그 인물화가 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엔 제가 이런 말을 했었어요. 혼자 잘 사는 거? 혼자서는 절대 잘 살 수 없다. 주변을 좀 돌아보기도 하고 너무 가까우면 가까워지는 대로 멀어지면 멀어질 대로 그리고 내가 과연 지금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게 네가 다 아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좀 달라졌어요. 혼자 잘 사는 거?
잘 사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냥 사는 거지 뭐. 내가 잘 사는 방법? 그걸 굳이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왜냐면 그럼 지금 내가 잘 못 살고 있는 것 같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굳이 고민 안 하고 그냥 지금 내가 살아왔던 대로 사는 게 잘 사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잘 사는 것, 행복한 것 이런 거에 너무 매몰되거나 집착하지 않고 그냥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방식 이런 약간 그 속도 이런 것을 지켜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옆에 계신 그 두 분에게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혼자 잘 즐기는 것 있으실까요? 네. 저는 그 이제 집에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을 때 먹는 맛있는 과일을 되게 좋아해서 혼자 이렇게 떡볶이도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꿀 아메리카노 어떻게 알아요? 예, 꿀 아메리카노 그다음에 과일, 떡볶이 이렇게 먹으면서 네, 어떤 과일 좋아하시나요? 일단 제철 과일들은 다 좋아하고 특히 과일 수박을 제일 좋아해요. 좋습니다. 네. 옆으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 네. 박유진 배우님 마이크 안 나와요. 네, 저는 혼자 하는 거 대부분 다 엄청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혼자 밥 먹는 거, 혼밥도 되게 좋아하는 편이고, 혼자 영화 보는 것도 되게 좋아해서 혼영도 즐기는 편이고, 남들이랑 같이 하는 것도 좋지만 혼자 하는 것만의 매력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혼자 하는 거는 대부분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변우석 배우 작품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전주에서 좀 아쉽게 영화 상영하는 거는 조금 어렵게 되었었지만 그럼에도 지난해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던 작품들에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려고 해요. 그래서 20세기 소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레트로 Y2K 어떤 배경을 굉장히 잘 보여줬는데 이를 기점으로 약간 그 첫사랑에 대한 이미지를 잘 안착시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좋습니다. 실제로 이후에도 이제 소울메이트 그리고 이제 선제옥 고티어 다양하게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작품들을 통해서 좀 하이틴의 그 약간 설레고 풋풋한 이미지들을 잘 보여줬습니다. 좀 약간 최근에 이런 주변에 대한 어떤 반응 변화들 좀 체감하시나요? 사실 진짜 너무 어리둥절하고 지금 이렇게 와주신 것도 진짜 너무 신기하고 너무 감사해요. 사실 저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뽑았어요. 네, 요즘에 이제 최근에 반응 변화 이런 것들 좀 감사합니다. 체감하시는지? 그러니까 제가 사실 매 작품 열심히 하는 타입이었어요. 근데 이 작품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캐릭터의 작품이었고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이렇게 많이 좋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 되게 신기합니다. 연기 너무 좋았어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로맨스를 통한 첫사랑 이미지 굉장히 좋은데요. 이 감성적인 어떤 부분들도 굉장히 잘 자극해주고요. 하지만 이제 첫사랑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좀 좋은 점과 또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렇게 첫사랑의 이미지에 대해서 봐주시는 게 너무 감사드리고 아직은 제가 막 이렇게 뭐가 좋고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부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이런 생각들은 들었어요. 이제 다음 작품이나 다른 캐릭터로 여러분들 찾아갔을 때 더 잘해야겠다, 더 잘 보여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욕심이 더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더 다양한 그 자기 확장을 좀 보여줘야겠다. 어떤 거든 더 잘 보여줘야겠다. 좋습니다. 그 약간 로맨스물에서 이런 다정한 태도는
관객이나 시청자가 이 작품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장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포인트를 좀 잘 살리는 비언어적 표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빛이나 아니면 표정이나 제스처 같은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활용하는 배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변우석 씨는 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공들이시는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실 이제 그 캐릭터가 상대방을 바라보는 감정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캐릭터가 자라는 환경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제스처, 뭐 행동이나 그런 뭐 표정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 부분을 항상 감독님이랑 작가님이랑 되게 의논을 하면서 아 이건 이렇게 표현해볼까요? 라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 주변 그 약간 제작진들과 논의를 많이 하는 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을 항상 제 가깝게 제 연기를 봐주시는 분들한테 조금 의견을 구하고 그 캐릭터로서 괜찮을지에 대한 고민을 항상 물어보는 타입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돌다리도 두드리고 가는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답을 확실히 이제 지정해 준다기보다 다른 어떤 눈을 조금 더 바라보는 타인의 눈으로 나를 좀 바라보는 약간 이런 식의 시도를 하는 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건 맞아요. 네, 좋습니다. 여기 공승현 배우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또 멜로 이런 또 로맨스도 해본 경험이 있으신데 이 변우석 배우의 로맨스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궁금해요.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요? 네, 소울메이트. 소울메이트 20세기는 너무 잘 봤고 지금 첫째 엎고 튀어도 너무나 잘 보고 있거든요. 오빠의 다른 원래 알고 있었지만 너무너무 첫사랑 재질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네, 알죠? 네. 그게 너무너무 지금 드라마에서 잘 나오고 있어서 저도 같은 배우로서 뿌듯하고 오빠가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아서 저희 배우들이 다들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되게 저희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요? 네. 그러니까 그 저희 지금 바로라는 엔터테인먼트를 만들었을 때 있었던 배우가 3명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되게 오래된 배우 중에 한 분이 공승현 배우고 그 다음에 박정호 배우라는 배우가 있어서 저희가 아마도 그런 것 때문에 더 뭔가 서로 잘 됐을 때 더 응원해주는 것 같아요. 끈끈한 약간 의리 이런 우정이 있으시군요. 네, 너무 좋습니다. 또 이런 이제 팬들은 관계성에 되게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아주 반갑고요. 그럼 한번 또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로맨스물에서만 활약을 해온 것은 아니고요. 그 드라마 흰색 여자 강남순에서도 음모를 꾸미거나 약간 계략을 세우는 약간 이런 철두철미한 모습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좀 다른 박자와 분위기를 좀 도전해본 경험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사실 좀 두려웠어요. 제가 다른 성향을 가진 캐릭터를 연기를 하는 모습이 과연 납득이 될까? 사람들이 이해를 해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고 그래서 선택하기 전까지도 엄청 고민이 많았는데 감독님과 작가님이 저한테 해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주셨고 그래서 그 캐릭터를 계속 만드는 과정에서 엄청 많이 물어봤어요. 또. 감독님이랑 작가님한테 뭐 톤이나 행동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하면 좋을까요? 어떨까요? 해서 물어보면서 그 캐릭터를 만들어 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초반에 시작할 땐 되게 두렵고 무서웠는데 너무 재밌었고 앞으로도 저는 좀 다른 캐릭터도 많이 해보고 싶어서 좀 다양하게 저랑 다른 성향을 가진 캐릭터들을 많이 선택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저희 방효린 배우의 조금 더 다른 깊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번 전주영화제에서 지옥만세와 함께 하셨죠. 지옥만세에 대해서 살짝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그 학교 폭력을
고통스러워하는 두 친구가 수학여행 날 이제 수학여행 가지 않고 학교에서 약간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제 엉뚱하고 약간 앞뒤 없는 약간 이 선택이 엉뚱해 보이기도 하지만 어떤 점에서 이 둘은 굉장히 진지한 결정을 내려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알게 되는 거죠. 자기를 괴롭혔던 가해자가 서울에서 굉장히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뒤늦게 알게 되면서 뭐야, 우리 지금 죽을 수 없어. 가자 하고서 이제 서울로 떠나는 이야기가 바로 지옥만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랑스럽지만 현실의 문제들을 굉장히 잘 짚어낸 작품인데요. 이 작품에서 처음 그 선우를 연기를 하면서 좀 가장 어떤 큰 고민을 좀 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지옥만세라는 작품을 봐주신 분들이 많이 계실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선우라는 역할을 했었는데 방금 설명해 주신 대로 학교 폭력을 굉장히 오래 당한 친구인데 학교 폭력을 굉장히 오래 당한 친구인데 이제 죽으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다시 용기를 내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학교 폭력이라는 거를 굉장히 오랫동안 당해온 친구의 마음이 과연 어떨까? 그리고 또 그 선우라는 친구는 학교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사랑을 못 받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장 편안해야 하는 공간인 집 안에서도 그렇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친구의 마음이 과연 어떨까? 내가 잘 보듬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연기를 잘하고 싶다라는 마음 이전에 내가 좀 이 친구를 이해해주고 싶고 잘 보듬어주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출발을 했던 것 같고 또 많이 연기를 하면서 힘든 점도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많은 배우분들이 그런 것이겠지만 아까 승연 배우가 얘기한 것처럼 그 역할을 맡다 보면 되게 거기에 집중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캐릭터를 닮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조금 많이 힘든 점도 있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신경 쓰려고 했던 거는 어쨌든 선우를 내가 제일 잘 이해해주자라는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우에 대한 어떤 사랑이 굉장히 잘 느껴지는데요. 실제로 이제 지옥만세의 선우는 저도 정말 좋아하는 캐릭터인데, 그러니까 기존의 학교 폭력을 다뤘던 콘텐츠에서 보면은 가해자 피해자를 좀 대결 구도로 두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이제 세상을 전복시키는 이제 복수전으로 연결시키는데, 이 지옥만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지옥을 받아들이고 스스로 이 폭력의 세계에서 좀 유유히 빠져나가는 이 선우의 태도가 굉장히 잘 이렇게 멋지게 등장합니다. 지금 넷플릭스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하루 날 잡아서 보실 것을 굉장히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렇게 멋진 선우로부터 그 방효린 배우가 좀 이런 태도는 나도 좀 배우고 싶다. 선우로부터 이런 건 좀 영향을 받았다 하는 모습들 어떤 점이 있었을까요? 선우가 어쨌든 학교 폭력을 굉장히 심하게 당하고 또 집에서도 사랑을 못 받는 아이였는데 그래서 죽기까지 마음을 먹는 아이였어요. 근데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우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용기가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선우가 그 영화에서 혜진이라는 친구를 보게 되거든요. 근데 혜진이라는 친구는 선우와 비슷한 그런 아픔을 겪는 친구예요. 어떤 집단에서 왕따를 당하는 거를 목격하거든요. 그래서 자기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친구를 보면서 선우가 또다시 한번 용기를 내거든요. 그래서 쟤 나와 같은 친구인 것 같은데 쟤를 도와주고 싶다, 나 손 뻗어주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혜진이를 구해주게 되는데 그런 용기가 참 대단하다. 나도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보면 용기를 내고 다가가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스테이시에서 진행했던 인터뷰에서 이제 공승현 씨가 봄철에 어울리는 영화, 독립 영화로 지옥만세를 추천해 주셨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옥만세의 배경은 굉장히 겨울철인데 그럼에도 새로운 어떤 그 봄철과 잘 어울리는 영화로 꼽아주셨어요. 이거는 이 친구 그 캐릭터 나오는 아이들이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하는 이야기잖아요. 이겨내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더 봄철이랑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맞습니다. 마지막 장면의 카타르시스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뭔가 삶에서 좀 지치는 듯한,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작게 느껴지는 어떤 순간이 올 때 지옥만세를 보시면 굉장히 뭔가 삶을 디딜 만한 어떤 힘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방효린 배우님 사실 이제 그 학부 시절에 전주영화제 굉장히 자주 많이 오셨다고. 네네. 그래서 GV에서 질문을 너무 많이 하고 싶으셨는데 항상 잘 선택받지 못하셨었대요, 학부생 때. 근데 이제 지옥만세 GV를 통해서 어떤 GV를 좀 무대에 서면서 오히려 어떻게 하면은 그 선택을 잘 받는지를 이제는 깨달으셨다고. 네. 그 팁을 한번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부 시절에 제가 연극영화과를 나왔는데 연극영화과 다닐 때 그 친구들이랑 다 같이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전주영화제 오는 게 하나의 저한테 가장 큰 행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관광버스 타면서 오늘 이 영화 꼭 봐야지, 이 영화 꼭 봐야지, 그리고 수첩에다가 뭐라고 질문하면 좋을지 막 엄청 고민해서 막 써가고 해서 이제 GV 시간이 됐을 때 진짜 열심히 손을 들었었는데 단 한 번도 뽑히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번 전주국제영화제 때는 진짜 반드시 성공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또 도전을 했는데 또 실패를. 분명 아쉽다고 하셨잖아요. 네. 집에서 잘 뽑히는 거. 잘 뽑히는 법은 제가 봤을 때 빠르게 손을 들고 일어나는 듯이. 앉아서 손을 드는 것가 아니라 일어서서 손을 든다던가 가장 큰 목소리로 외친다던가 뭔가 이런 걸 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는데 제가 잘 안 뽑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내년에는 다시 도전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전주국제영화제에 오시면 어떤 GV 자리에서 방효린 배우를 만나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세 분한테 이번에 이제 공통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 배우들 인터뷰를 하다 보면은 그 시나리오를 연구하는 방법이 모두 달라요. 그래서 되게 공부하듯이 연구하듯이 하는 배우가 있고 아니면 이제 자기와 접점을 먼저 찾아나가는 또 배우들이 있고 아니면 좀 디렉터들과 함께 의논하면서 형성해 나가는 경우들이 좀 많은데 세 분은 좀 어떤 스타일에 가까운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공승현 배우님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가볼까요? 네. 작품에 있어서 캐릭터를 구축하는 과정은 정말 역할마다 되게 다양하다고 생각하고 배우들도 아마 다양하게 시도를 많이 할 거예요 아마. 근데 최근에 이런 생각을 갑자기 번쩍 들었어요. 어떤 캐릭터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이 캐릭터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너무 안쓰럽고 너무 불쌍해서 근데 이 친구를 연기해야 하는 건 저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나를 자기 자신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친구가 아니에요. 근데 내가 연민을 가지고 이 캐릭터에 다 접근하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혹시나 내가 말을 하다가 아니면 표정으로 잠깐이라도 그게 튀어나올까 봐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나랑은 완전 별개라고 생각하고 이건 다 빼야 돼 라고 하고 점을 하나 이렇게 딱 찍었어요. 완전 저한테서 뚝 떨어뜨려 놓고 이 친구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하자. 이건 내가 연기해야 하지만 내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하는데 그게 조금 힘들더라고요. 진아도 사실 마찬가지였는데 제가 이해를 너무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공승현 이거 다 빼고 그냥 진짜 저으로부터 다시 시작하자. 요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너무 멋있네요.
다시 좀 입체성을 좀 가져가는 이런 부분도 너무 좋고요. 좀 변호석 배우님은 그 대본 어떻게 좀 연구하시는지. 저도 어쩔 수 없이 뭔가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 대본을 읽으면 저도 저로서 사람 변호사로서 일단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이유는 제 나름대로 그 캐릭터라고 생각하고 해석을 하는데 그 해석이 또 변호석에 다른 게 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그 캐릭터에 맞닿아질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한테 어때요? 어때요? 그러면 근데 이 자세가 진짜 어려운 게 사실은 이 나의 불확실함, 나의 어떤 두려움을 다른 사람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좀 큰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직장인으로서 직장 내에서 질문하는 게 사실은 제가 그걸 모른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그걸 고백하는 게 굉장히 얼마나 큰 용기가 있는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너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이번엔 저희 사랑스러운 강유림 배우 어떻게 좀 시나리오를 분석하시나요? 지금 이렇게 많은 팬분들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시나리오를 읽을 때 제가 맡은 캐릭터의 가장 큰 팬이 돼서 읽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팬이라는 거는 또 다른 말로 진짜 가장 큰 내 편인 거잖아요. 편과 팬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누구보다 가장 가까운 내 편이자 가장 큰 팬으로서 이 캐릭터를 지켜주고 싶고, 그리고 이 아이가 어떤 선택을 하든 가장 큰 지지자이자 가장 큰 사랑을 주는 팬의 입장으로서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강유림 배우 특유의 따뜻한 관점이 너무 잘 느껴지는 답변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좀 관객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다양한 좀 일상 이야기를 좀 질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좋습니다. 중요한 그 무비 푸드, 영화를 보면서 좀 즐겨 먹는 음식이 있다면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집에서 OTT로 샤워 끝내고 이제 스케줄이 없는 아주 편안한 날, 내일도 없어요. 내일까지 쉬는 날인데, 그래서 만약에 이제 좋아하는 영화를 보는데 난 이 음식을 좀 즐겨서 곁들여 먹는 편이다 하는 무비푸드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게 이 가생이에서만 계속 시작되니까 가운데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과일이랑 그러니까 떡볶이를 좋아하는데 영화 볼 때는 영화에 집중하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팝콘을 많이 먹어요. 집중해서 네. 제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달콤한 맛. 극장의 활기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겠다. 침체된 극장 분위기를 여기 이제 종결시킬 수 있겠다. 약간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이번에는 공승현 배우 무이푸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도 극장에서는 팝콘이나 이런 것도 잘 안 먹고 그냥 커피만 이렇게 마시면 이게 뭐가 우아할 일이지? 집에서는요? 그게 아니라 근데 집에서 만약에 정말 내 스케줄도 없고 그러면 이제 커피 대신 맥주 한 캔에 시원한 맥주 한 캔에 같이 영화를 즐기면 좋지 않을까. 350ml요, 500ml요? 500개. 이번에 박유림 배우. 저는 극장에서 볼 때는 화장실을 갈까봐 너무 불안해서 되게 맛있는 거는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극장에서는 잘 안 먹는 편인 것 같아요. 불안해서 화장실 좀 자주 가는 편이라서 그래서 못 먹는 것 같고, 집에서 볼 때는 그래서 편안하게 화장실 언제든지 갈 수 있으니까 네,
마실 거 왕창 먹고 마시고 또 그냥 그날 먹고 싶은 거 선택해서 네 먹는 것 같아요. 그날그날 먹고 싶은 나의 분위기에 따라서 네, 좋습니다. 가끔은 영화를 뭔가 내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우연히 봤다가 인생 영화가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분이 우연히 마주친 영화였는데 생각보다 너무 좋아서 감동했던 영화도 한 편씩 추천해 주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어떤 분이 가장 먼저 좀 떠오르셨을까요? 저는 그 3000년의 기다림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지니에 관련된 영화인데 되게 네 지니에 관련된 멘트 요정. 맞아요. 그래서 3000년의 기다림이라는 제목이 나온 것 같은데 되게 감동적으로 많이 와닿았던 작품이고 사람에 대해 생각을 할 때 그 영화를 보고 많은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스쳐 지나서 봤는데 봐주세요. 재밌어요. 근데 저도 궁금해지네요. 영화 너무 궁금해집니다. 이번에는 네 좋습니다. 추천해드리고 싶은 영화가 너무 많은데 우선 제가 독립 영화를 처음 접했다. 약간 대학생 딱 들어가서 연기 시작해서 처음 접했다라고 하는 똥팔이랑 희화도 이렇게 먼저 하면서 이제 독립 영화에 입문하게 될 것 같고 지금 최근에 드림 팰리스를 봤어요. 근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네, 오히려 진짜. 너무 현실 같아서 너무 무섭고 드림 팰리스 추천합니다. 정말 좋습니다. 저도 사실 이 영화 작년에 보았을 때 이 거주 문제에 대한 아파트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김선영 씨가 나와요. 박지은 이은지 배우랑 김선영 배우가 나오는 영화인데 정말 현실성도 좋지만 그 연기 밀도가 정말 최고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또 강효린 배우 한번 또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진짜 영화라는 거는 보기 전까지는 정말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영화를 고르는 데는 정말 다양한 이유가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배우가 나와서, 그리고 좋아하는 감독님이 나와서, 혹은 포스터가 굉장히 강렬하고 좋아서 선택할 때도 있고, 혹은 입소문을 타고 볼 때도 있고, 아니면 어떤 기자님이나 평론가들의 이런 평점이 너무 좋아서 이제 보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데 정말 영화는 봐야지만 알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더 랍스터라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포스터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이런 내용인지 정말 상상도 못했었는데 네, 보고 나니까 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정말 영화는 볼 때까지는 모르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더 랍스터 추천합니다. 그렇다면 뭐랄까 세 분은 자기 스스로에게 어떤 도전과 모험을 주고 싶으신지도 굉장히 궁금해요. 좀 이런 장르 혹은 이런 캐릭터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굳이 가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한 그냥 사는 거지 뭐 이런 것처럼 중요한 그냥, 점이죠. 네, 그냥 주어지면 주어진 대로 다 하고 싶고 그리고 다 잘 해낼 거라고 제 자신한테도 용기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주어진다면 다 해보고 싶습니다. 약간 코미디물 굉장히 궁금합니다. 여러분 코미디 영화가 곧 개봉을 합니다. 뭐 어때요? 한번 살짝 말씀해주세요. 네, 올 여름 여러분들 오싹하고 네, 시원하게 느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 핸섬 가이즈라고 영화관에서 다들 또 만났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다들 큰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 이어서 변석 배우는 또 어떤 새로운 역할 한번 해보고 싶으세요?
너무 좋은데 악역이라고 했을 때는 함성이 하나도 안 나왔는데 로맨스 코미디에서 네 너무 좋습니다. 그럼 박유린 배우 네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이틀 전에 진구 배우님이랑 이용대 배우님이 이제 토크 하신 거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성장형 캐릭터를 가장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되게 공감이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성장하는 캐릭터를 연기했을 때 되게 짜릿한 기쁨이 있다, 같이 성장하는 느낌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저도 그래서 그 한 작품 안에서 성장하는 캐릭터를 하면서 저도 같이 성장해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네, 성장하는 캐릭터 이런 거 한번 연기해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그 전주영화제에서 이 자리를 좀 빛내주신 관객 여러분들을 위해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양해를 좀 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원래 규모가 이것보다 훨씬 더 작은 규모로 진행됐었기 때문에 수량 자체가 많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주 측이 마음이 작은 게 아니라요. 원래 규모도 작았다는 점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총 25개의 선물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그 약간 25명으로 범위를 좀 좁혀가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네네.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효린 배우님 혹시 좋아하는 색깔 있으실까요? 저는 노란색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노란색 옷 입으신 분 누가 봐도 노란색 그러니까 착장 그러니까 무슨 제가 뭐 갖고 온 거 그렇죠 네네 갖고 온 거 한번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제가 네네네 어렵다. 그럼 자 이제 이 노란색에서 이분들 중에서 이제 혹시 좋아하는 자음 빼고 왔어. 아니 이번 변호사 배우님으로 넘어갈까요? 네네. 저는 이유. 노란색 착장이 있고 이름에 이응이 들어가서 아까보다 많아진 것 같은데? 노란색 옷을 입고 노란색 옷? 이응이 정정하겠습니다. 20개로 좀 줄어들어서 20개로 그러면 저희 한번 그 육안으로 그 가늠이 잘 안 돼서 저희 일어서는 걸로 할까요? 노란색 옷을 입고 이름에 이응이 들어갑니다. 됩니다. 몸에 붙어있는 것이면 뭐 됩니다. 몸에 붙어있는 거 나 이거 이거 몸에 붙었는데? 그러면 이응 다음 자음 하나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김승현 배우가 하나 골라주실까요? 시원! 시원! 노란색 금도대요? 아 맞는데 금도대요? 비읍입니다. 비읍. 네, 좋아요. 지금 손 한번만 들어주시겠어요? 이응과 비읍이 들어가고 노란색 색상이 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괜찮아요. 잠시만요. 손 확실히 들어주시겠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네, 좋습니다. 11분으로 잠시만요. 저희가 더 추릴 수가 없어서 11개로 종료하도록 하고요. 올라와 주시면은 네, 이쪽에서 수령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1분 요 앞으로 나와주세요.
바랍니다. 선물 수령해주세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잘 착석해주세요. 네. 포토타임 너무 잘 감사하고요. 저희 그럼 이렇게 마무리하고 저희 돌아가면서 이제 제 새 배우분들의 마지막 인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1시간 동안 이제 긴 이야기를 풀어주셨는데 소회는 어떠실지 궁금합니다. 여기 오기 전에 제가 한정식 집에서 돌솥밥을 먹었거든요. 근데 그 돌솥밥에 이제 배추랑 밤이랑 이것저것 나오는 그런 돌솥밥을 먹었는데 거기에 식단에 이렇게 적혀있더라고요. 배추가 그냥 굵어질 수는 없다. 그 안에 계란 몇 번, 태풍 몇 번, 천둥 몇 번 그렇게 적혀있는 걸 보면서 공주 영화제 생각이 되게 많이 났어요. 이번에 25회를 맞이했는데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이렇게 많은 영화인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리해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있게 된 거니까 아 진짜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이렇게 너무 행복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주국제영화제 많이 사랑해주시고 네, 또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김숙 배우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이런 자리가 사실 쉽게 생기지 않으니까 너무 뜻깊게 생각하고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호흡을 같이 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냥 또 다음에 또 이런 자리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럴 때 같이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그리고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냥 전주라는 곳이 정말 아름답고 맛있는 음식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왔을 때 아니 못 먹었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못 먹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인사. 네,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또 재밌게 저희 다 같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우수랑 이렇게 팬분들을 만나는 자리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전주 영화제에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오히려 배우들이 힘을 얻고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와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나는 전주 영화제를 즐겁게 즐겨 나눠주셔서 좋겠고 진짜 전주 맛집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추천해주세요! 수영탄. 먹을게요! 다들 이렇게 먼 길 다들 어디서 다들 멀리서 오셨을 텐데 제주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멀리서 응원해주러 오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즐겁게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1시간 사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인데 이 시간을 내내 화기애애하게 만들어주신 건 모두 관객 여러분들이고요. 이 자리 이렇게 빛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퇴장하시기 전에 안전한 퇴장 위에서 달리지 않고 차근차근 퇴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관객들이랑 셀카 찍는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입장해